대표형 6번 평면도형에서 벡터의 연산 같이 보시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 ABCDE에서 AB, AC, AD, AE 벡터를 다 더한 것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OA, OB, OC, OD, OE 벡터를 다 더하면 0벡터가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시험 보는 시간이고요. 이러한 조건이 등장을 했는데 시험 시간에 이게 왜 이러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증명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시험 시간에 증명을 하고 있냔 말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학생들이 가끔 이거 왜 그런지 증명하다가 시간 나갔어요. 그거 바보입니다. 왜 시험 시간에 이걸 증명을 해? 문제에서 그렇다고 한 걸.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걸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푸시고요. 정 궁금하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도 일단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0벡터가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이 모두 다 시점이 5로 되어 있는 벡터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하라고 그런 벡터는 시점이 전부 A로 통일되어 있죠. 그렇다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을 전부 5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을 전부 5로 바꿔주시면 AB 벡터는 OB-OA 벡터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C 벡터는 OC 빼기 OA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OD, 잠깐만요, 잘못 썼네. OD 빼기 뭐가 되는 거야? OA 벡터가 되고, 마지막 AE 벡터는 OE 빼기 OA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요, OB, OC, OD, OE가 다 더해지고 결과적으로는 OA가 몇 번이 빠져요. 당연히 몇 번? 4번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배의 OA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놈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OB, OC, OD, OE 벡터가 요거 4개 더한 게 누구랑 똑같아?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OA 벡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정리하면 요 놈이 이퀄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결국 이 벡터의 크기잖아요. 네, 벡터의 실수 배워서 배웠지만 이 벡터의 크기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에다가 OA 벡터의 크기를 곱해준 놈이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봤자 얘는 5고요. 그 다음에 OA 벡터의 크기는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구하는 벡터의 크기는 20이 되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OA, OB, OC, OD, OE를 더하면 0벡터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어찌됐든 얘가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OB 벡터와 OE 벡터의 합은요, 정확히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OA 벡터의 실수배가 될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 벡터와 OE 벡터를 그냥 OA 벡터의 알파배다 이렇게 둘 거고요. 똑같이 OC 벡터와 OD 벡터는요, 얘가 정오각형이니까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OA 벡터와 방향이 반대니까 OA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OC와 OD의 합을 베타의 OA 벡터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실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싹 다 더해봤자 OA 벡터 더하기 알파의 OA 벡터 더하기 베타의 OA 벡터니까 요거 결합법칙이 아니라 분배법칙으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OA 벡터가 되고요. 그쵸? 예. 그러면 결국 OA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OA, OB, OC, OD, OE를 다 더하면 결국 OA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을 누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이 B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조금 헷갈리겠지만 또다시 그려볼게요. 요 OA 벡터 있죠? 이거 지우자. 요거 OA 벡터와 그 다음에 OC 벡터를 더하면
정확히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생각하면 요게 OB 벡터의 실수배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보시다시피 OD 벡터와 OE 벡터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쫙 그었을 때 얘네들을 평행사변형법으로 생각해봤자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니까 이 결과 벡터, 즉 누가 요 놈이 결과적으로는 역시 OB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놈도 이 OA, OB, OC, OD, OE를 다 더하면 결국 OB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K배의 OA 벡터는 T배의 OB 벡터가 돼야 되는데 OA 벡터와 OB 벡터는 보시다시피 평행한 벡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넘어와봤자 뭐가 되냐 하면 요놈 마이너스 놈이 0벡터 되는 거고요. OA, OB 벡터가 0벡터가 아니면서 서로 평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K도 그 다음에 T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거 다 더해봤자 K배의 OA 벡터인데 K가 0이라면 이놈이 결국 0벡터가 되는구나. T가 0이라면 이놈이 결국 0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됐죠? 그러면 이걸 시험 시간에 증명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편안하진 않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190번 같이 보시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에 대하여 A, B, A, C, A, D, A, A, F, A, G, A, H가 K배의 OA 벡터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 보시면 요거 OB 빼기 OA, OC 빼기 OA, OD 빼기 OA, OE 빼기 OA, OF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정리하면 OB 그죠? 플러스 OC 그래서 DEF 해가지고 OH까지 싹 다 더한 거에서 OA가 몇 개가 빠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빠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요 놈이 바로 K배의 OA 벡터와 똑같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놈이 정팔각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 OA 벡터와 이거 다시 그려볼까요? 똑바로 그려봅시다. 요 OA 벡터와 OE 벡터의 합이 0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OH 벡터와 OD 벡터의 합이 0이 되고요. 또한 OB 벡터와 OF 벡터의 합이 0이 되며 마지막으로 OC 벡터와 OG 벡터의 합도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들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OA부터 OA, OB, OC, OD, OE 이거 다 더하면 0벡터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건 정오각형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0 된다라는 걸 학생들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으로 준 거고요. 지금은 그냥 봐도 0벡터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건으로 안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 OB 벡터부터 OH 벡터까지 다 더해봤자 이놈이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OA 벡터랑 똑같습니다. 왜? 이거 다 더하면 0 되는 거니까 OA만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좌변이 뭐야? 좌변이 결국 마이너스 8 곱하기 OA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얼마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8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19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AO, 그 다음 AB, 그 다음 AD 다 더한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요거 한 변의 길이가 2잖아. 그러면 AB와 AD를 더한 벡터는 누가 되냐 하면 바로 AC 벡터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A5 벡터라는 놈은 이 뭐예요? AC 벡터의 정확히 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B와 AD를 더한 놈은 AC 벡터가 되는 거고요. A5 벡터는 AC 벡터의 딱 반이죠. 그래서 2분의 1 A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이놈은 2분의 3배의 AC 벡터가 되는 건데 이 벡터의 크기라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요. 그냥 2분의 3에다가 AC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AC 벡터라는 크기는 2니까 이게 2루트 2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3루트 2가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세변 A, B, B, C, C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하자. AD를 A 벡터, AF를 B 벡터라고 할 때 이 G 벡터는 K의 A 플러스 B 벡터가 성립한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 있잖아. D하고 E를 연결을 하면요. 이놈은 AC와 평행하고 그 길이는 AC의 반과 똑같다라는 걸 이게 뭐 중점 연결 정리인가요? 그거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E하고 F를 연결하게 되면 EF는 AB와 평행하고 그 길이는 AB의 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요 AD와 EF가 서로 평행하고 크기까지 똑같고요. 길이까지 똑같고요. AF와 D가 서로 평행하고 길이까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요놈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 A2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G 벡터예요. 근데 이 G라는 놈이 A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도 중학교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먼저 G2 벡터라는 놈이 결국은 3분의 1의 A2 벡터가 되는데 이 A2 벡터라는 놈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니까 3분의 1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지. 2G 벡터는 이놈의 마이너스 붙인 놈이니까 2G 벡터라는 놈은 결국은 마이너스의 G2 벡터가 되는 거고요.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결국 이 K라는 놈은 얼마야?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에서 ACADA가 10일 때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원에 내접하는 정N각형이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을 풀어봤었죠. 그러면 이 문제 역시 여기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O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표현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요놈 표현해 보면 결국 OC 한 번에 갈게요. OD 그 다음에 OE에다가 3배의 OA를 빼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네, OC와 OD와 OE인데 자,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정육각형이다 보니까 이게 대각선들 이렇게 다 그려버리면 되죠. 이렇게 대각선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요놈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정삼각형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정삼각형 두 개를 이어 붙였으니까 요놈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OC에다가 OE를 더한 놈이 결국 OD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걸 더한 놈이 OD니까 거기다 OD를 더하면 얘는 2배의 OD가 되는 겁니다. 그치? 거기에서 3배의 OA를 뺐더니만 그 크기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OD와 OA가 서로 방향만 반대인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OD 대신에 마이너스 2배의 OA를 쓰셔도 됩니다. 즉 이렇게 쓰신다면
얘의 크기가 이꼴 10이 되는 거고요. 요 안쪽은 결국 마이너스 5배의 OA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배의 O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크기가 10이란 얘기는 보나마나 OA의 크기가 2가 된다. 즉 여기가 O고 여기가 A라면 이 크기가 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정육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6개 넓이의 합과 똑같기 때문에 자 6배의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정육각형의 넓이는 얼마구나 6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6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194번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육각형 두 개를 이어붙인 도형에서 A, B를 A, AI를 B라고 할 때 AF는 얘네들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 라는 겁니다. 이때 두 실수 M과 N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주어진 A 벡터와 B 벡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와 B 벡터를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냐 하면요. 보시다시피 요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요놈이 직사각형이죠. 이게 평행사변형, 즉 직사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의 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바로 요놈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AH라는 놈. 그런데 이 AH라는 놈과 요 JI는요. 여긴 정육각형이니까 이 둘은 평행하겠죠. 게다가 똑같은 정육각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JI와 HG도 평행합니다. 그럼 결국 AH와 HG가 평행하니까 이 AHG라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요. 정육각형 등장하면 무조건 우리 이렇게 대각선들 연결하셨죠. 그럼 보시면 요 JI라는 벡터가 A와 여기 요 점 O라고 할까요? AO 벡터, OH 벡터와 똑같습니다. 그치? 그런데 HG 벡터도 결국 JI 벡터랑 똑같은 거니까 요 HG 벡터는 AH 벡터의 딱 반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요 두 벡터의 합이 AH 벡터고 이 AG 벡터라는 놈은 AH 벡터의 2분의 3배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AF 벡터라는 것은 AH 벡터에다가 GF 벡터를 더하면 이 꼬리에 무는 벡터의 합으로 AF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GF 벡터가 누구냐? 보시면 요 AB 벡터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B와 IH는 평행하고요. IH와 GF도 평행하고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AF 벡터라는 놈은 결국 AG 벡터 플러스 GF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 AG 벡터라는 놈은 AH 벡터, 즉 A와 B 벡터의 합의 몇 분의 몇 배? 2분의 3배라는 걸 알고 있고요. GF 벡터는 그냥 A 벡터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더해버리면 2분의 5A 벡터에다가 플러스 2분의 3B 벡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M이 2분의 5고 N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봤자 2분의 8 되는 거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 A가 부등식 요놈이 나타내는 영역에서 움직일 때 벡터 OB가 나타내는 OB의 종점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먼저 요놈 대충 그려보시면 요놈은 2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4분의 1x제곱 플러스 3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y가 더 크다 그랬으면 어느 영역이에요? 바로 이 그래프의 위쪽 영역이 됩니다. 요 영역이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 안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야? 영역에서 점 A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B라는 벡터를 OA 벡터의 크기를
OA 벡터를 OA 벡터 크기로 나눴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겁니다. OA 벡터 앞에 누구를 곱해준 거야? OA 벡터 크기 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벡터 OA의 실수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수가 OA의 크기의 모임으로 크기의 역수이므로 얘네를 곱해주면 뭐냐 하면 OA 벡터와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가 1이 돼버리는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 OB 벡터라는 놈이 OA 벡터와 방향은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이 OA 벡터 크기는 항상 양수일 테니까 양수가 곱해졌으면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바뀌는데 본인의 크기로 나눠졌으니까 크기는 1이 되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OA와 방향 같은 단위 벡터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A라는 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면 OA 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1인 놈이니까 요 OB 벡터는 이 경우에는 요런 벡터가 되겠구나. 크기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A가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OA를 연결해서 크기만 1로 줄여버리면 되는데 그럼 B 벡터의 종점이 나타낼 수 있는 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즉 A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크기가 1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접선보다 A점이 더 이쪽으로 벗어나진 못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겠죠. 그러면 A가 가장 많이 움직여 봐봤자 여기 접점 어딘가까지 갈 수가 있고요. 이 A가 만약에 여기 접점까지 왔을 때에는 B 벡터, OB 벡터라는 놈은 얘와 방향이 똑같고 크기가 1인 놈이니까 요 정도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간다면 얘랑 방향이 똑같고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런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원을 요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봤던 놈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얘가 접선 두 개를 나타내요. 어쨌든 간에 이 O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OB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OB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OB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가 여기 있을 때는 요놈, A가 여기 있을 때는 요놈입니다. 그리고 A가 이 두 접선 사이 어디에 놓이더라도 결국은 그 B 벡터라는 놈은 여기 어딘가에서 요렇게 결정이 되겠죠. 즉 B가 놓일 수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주 위에서 요 접선과 접선 사이 여기에 B점이 놓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바로 이 부채꼴의 뭐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때 이 반지름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만 구해내면 돼요. 됐지? 그러면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라고 했을 때 요 y는 mx가 얘에 접할 때 m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4분의 1 x의 제곱. 자, y 대신에 mx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mx 플러스 3 이꼴 0이 되고요. 요놈의 판별식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제곱 빼기 4 곱하기 ac 해봤자 얼마야? 3 이꼴 0이네요. 결국 요때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요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 얘기는 요놈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요놈도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왜? 기울기는 탄젠트 값을 얘기하고요.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각이 바로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양쪽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졌으니까 중간에 낀 놈 역시 3분의 파이네요. 그렇다면 이 호의 길이 L은,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L은 뭐가 됩니까?
L은 이꼴 R 세타죠. R 곱하기 세타 해서 그냥 3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게 3점짜리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4점짜리로 줬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왜 접선을 그었는지, 왜 이 반지름의 길이 일자리 반원을 그렸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됐죠? 오케이.